하늘아, 진태석이 사는 집에서 왜 네가 살아? 정말 그 한마디로 골목이 얼어붙더라고요. 대문이 스르르 열리는데 그 안에서 나온 사람은 차기범의 딸 정원이었어요. 그리고 정원은 아버지를 보고도 아예 모른 척을 하더라고요. 그 순간 무너진 사람은 아무래도 차기범이었죠. 친밀한 리플리, 점점 말도 안 되는 몰입감으로 전개되네요. 거짓이 거짓을 낳아 점점 더 거대한 가짜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도 와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그럼 바로 들어가 볼게요. 건양가 대문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 얼굴이 잔뜩 상해 있는데 딱 봐도 한참 기다린 사람 얼굴이었죠. 차기범. 전화기를 꼭 쥐고 계속 통화 버튼을 누르는데 계속 똑같은 멘트만 흘러나오는 거예요. 연결할 수 없는 번호입니다. 이미 그 말만 몇십 번은 들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멈추지 않았어요. 정원아, 아빠다. 제발 한 번만 받아라. 아빠, 너 나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릴 거야. 근데 역시나 전화는 끝내 연결이 안 됐죠. 그리고 그때 철컥 대문이 아주 조용하게 열리더라고요. 기범이 고개를 번쩍 들었는데 처음 걸어 나온 사람은 기범의 딸 정원이었어요. 건양가 안에서 나오는 딸이라니 기범은 딸을 보는 순간 그냥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그런데 정원의 뒤에 또 다른 한 사람이 보였어요. 건양그룹 부사장 진세훈. 정원의 뒤를 쫓아 나오는 듯 했습니다. 기범에게 향하는 정원을 향해 손을 뻗으며 세훈이 물었어요. 영채야, 누구셔? 영채. 기범이 거의 무너지는 심장을 부여잡으며 자신의 딸 정원을 쳐다봤어요. 차마 입 밖으로 정원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죠. 내 딸이 왜 영채야? 분명 저 진세훈이란 자가 우리 정원이를 영채라고 불렀다. 정원이 그 순간 딱 흠칫했어요. 진짜 1초도 안 되는 순간. 근데 바로 표정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진세훈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아, 세훈씨. 따라 나온 거야? 안 그래도 되는데? 이 밤에 혼자 나가니까 걱정되잖아. 그런데? 누구신데 여기 계세요? 기범은 거의 울기 직전이었죠. 난. 기범은 차마 영채로 불리는 딸 앞에서 자신이 이 아이의 아빠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그때 갑자기 정원이 말했어요. 아, 세훈씨. 정원이. 내 친구 정원이 아버님이셔. 그 순간 차기범 표정이 완전히 무너지는 게 보였어요. 정원아. 내 친구 정원이라니. 정원이가 넌데? 도대체 너 누구의 삶을 훔쳐 사는 거야, 이거사. 차기범은 억장이 무너졌지만 차마 입으로 뱉을 수 없었죠. 자신을 보며 눈물을 글썽이는 아버지를 뒤로하고 정원은 급히 세훈 쪽을 향해 말했어요. 세훈씨, 바람이 차네. 나 몸이 좀 안 좋으려 한다. 우리 그냥 들어가요. 세훈이 고개를 끄덕이고 정원 손목을 잡아 끌자 둘은 그대로 대문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철컥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고요. 기범은 그 자리에서 그냥 무너지는 것처럼 허리를 굽히더라고요. 정원아, 너 어쩌려고 이래? 왜? 다른 사람의 삶을 훔쳐 사는 거야? 도대체 왜? 기범은 이미 들어간 정원과 세훈 쪽을 바라보며 답답한 가슴을 부여잡고 말했어요. 그때 뒤에서 조미양이 숨이 넘어갈 듯 뛰어왔어요. 기범 오빠야. 와, 여기까지 왔노. 오빠 미쳤나? 기범은 떨리는 목소리로 얘기했어요. 미향아. 정원이가 날 보고도 아예 모른 척을. 미향 얼굴이 굳더라고요. 정원이 건양가 들어간 목적을 알고 있는 사람은 딱 미향뿐이니까요. 근데 말할 수 없었죠. 오빠 일단 가자. 정원이는 지금 말 못할 사정이 있다니까. 근데 기범은 안 움직였어요. 영채라고. 그 집에서 그러더라. 우리 딸이 정원이란 이름을 버리고 영채라고 불리고 있다고. 미향이 뭐라 말하려는 순간 차 한 대가 조용히 골목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내린 사람은 주하늘. 하늘이 기범을 보면서 단단하게 말했어요. 아버님.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움직이시면 정원 씨도 위험해지고 아버님도 위험해지세요. 기범은 더 이해가 안 되는 표정이었죠. 미향도 놀라서 말했어요. 하늘아, 무슨 위험이고. 하늘은 흔들림 없이 말했어요. 제가 지킬 수 있을 만큼 힘이 생길 때까진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지금은 건양가를 건드리면 안 됩니다. 일단 제 차에 타세요. 기범은 말문이 막힌 사람처럼 하늘을 한참 바라봤어요. 그러다 미향이 기범의 팔을 붙잡았어요. 오빠 가자. 지금은 가자. 정원이가 오빠 보고 그런 게 다 이유가 있는 거다. 기범은 뒤돌아보며
대문을 한참 바라봤어요. 그리고 아주 작게, 아무한테도 안 들릴 만큼 작게 말했어요. 날고 싶어 친구 행세를 한 거니. 정원아. 근데 여긴 아니야. 정말 아니야. 그렇게 셋은 골목을 천천히 떠났어요. 대문 안에서 정원은 닫힌 철문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빠의 얼굴, 희망한 눈, 부르던 목소리, 다 귀에 남아 있었죠. 정원은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쉰 뒤 혼잣말을 했어요. 아빠, 미안해 용서를 바라진 않아요. 하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줄 수 있을까? 난 나와 아빠를 버리고 간 이 여자를 꼭 망가뜨려야 해요.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문 쪽에서 기다리고 있던 진세훈을 향해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 안쪽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건양가 안으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였어요. 정원은 터벅터벅 현관을 지나 방으로 들어가면서 숨을 한번 고르게 들이쉬었어요. 아까 대문 앞에서 아버지랑 눈 마주쳤던 순간이 끝까지 머릿속에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미치겠다 진짜. 정원은 방문 앞에 기대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잠깐의 흔들림도 이 집안에서는 치명적이라는 거죠. 정원이 간신히 감정을 눌러 다독이고 있는데 갑자기 진세훈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영채 씨, 잠깐 얘기할 수 있어? 정원은 억지로 얼굴을 평온하게 만들고 문을 열었어요. 세훈은 아까 대문 앞에서 본 남자 차기범. 그분 얘기를 꺼냈어요. 아까 그분. 한 부회장님 친딸수와 아버님인 거지? 정원은 그 말에 속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겉으론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어요. 네. 맞아요. 정원이네 집에 놀러 갔을 때 몇 번 뵀어. 세훈이 한숨을 쉬면서 객관적인 척 말했어요. 한 부회장님이 수아를 건양가로 데려오신다고 하셨잖아. 근데 그런 상황을 여지껏 키워오신 부모님들이 아시면 얼마나 충격받으실까 싶어. 아, 아닌가? 오히려 건양가 덕을 보려고 혈안이 될지도 모르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원 눈빛이 확 째지는 게 보였어요. 없는 사람들은 다 부자 덕 보고 싶어 해요? 혈안? 사람을 뭘로 보고 그런 말을 해? 목소리는 조용했는데 한 단어 한 단어에 꾹꾹 눌러 담은 분노가 느껴졌어요. 세훈은 예상 못한 반응에 잠깐 당황했지만 정원이 바로 표정을 가라앉히니까 더 이상 말은 안 했어요. 그 시각 건양가 반대편에서는 다른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차수와 행세에 잔뜩 신이 났던 주영채는 차정원의 입김으로 당장 오늘부터 건양가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걸 분해하며 엄마 공난숙을 찾아갔죠. 엄마, 공 회장님, 아직도 호칭 정리 안 할래? 한 번만 더 엄마라 하면 아주 가만 안 둘 줄 알아, 너. 아, 맞다. 나 차수하지? 안녕하세요, 공 회장님. 난숙은 단도직입적으로 주영채에게 물었어요. 너 아직도 건양가에 못 들어갔다며? 애초에 게임 시작도 못했다는 거지? 영채가 분한 표정으로 입을 다물고 있자 난숙이 양팔을 꼬고 서서 다그쳤어요. 초반에 밀리면 그걸로 끝이야. 넌 공난숙 딸이라고. 처음부터 머리 굴렸어야지. 영채는 입술을 꾹 깨물고 억지 미소를 만들었어요. 공 회장님도 아시잖아요. 며느리 차정원이 먼저 가로막았다고요. 수아 아가씨 부모님이 충격받을 수도 있다느니 자기가 직접 가서 설명하겠다느니 한 부회장님이 정원이 걔 말에 좋다고 그렇게 하자고 하시는데 내가 거기서 뭘 더 할 수 있어? 핑계 대지 마. 난숙의 말투는 단칼이었어요. 넌 지금 한혜라 딸이야. 건양가로 들어가면 한혜라 뒤에 숨을 수 있지만 시작부터 차정원한테 밀리면 내 존재감은 바닥이 되는 거야. 영채는 이를 또박또박 악물었어요. 내가 증명해 보이게. 나 공난숙 딸이잖아. 내가 얼마나 너를 뛰는지 이 집안에서 제대로 한번 보여줄게. 난숙은 그제야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야 내 딸 소리가 나오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진태석 회장. 그는 건양가 서재에서 황 실장을 불러놓고 눈빛 하나 흔들림 없이 명령을 내리고 있었어요. 진짜 차수아 찾는 건 어떻게 돼가고 있어? 황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회장님. 백방으로 찾아보고 있습니다. 찾아오면 그땐 내가 직접 정리한다. 정리한다라는 단어가 방 안 공기를 확 식혔어요. 황 실장도 미세하게 움찔했어요. 근데 회장님. 그 전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태석이 눈썹을 찌푸렸어요. 뭔데? 황 실장이 태블릿을 꺼냈어요. 요즘 인터넷에 이상한 글이 돌고 있습니다. 한혜라의 실체를 밝힙니다. 이런 제목으로 태석은 바로 얼굴이 굳었어요.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지? 황 실장이 화면을 넘겨 보여줬어요. 거기엔 한혜라의 예전 학력, 활동 이력, 황미수라는 화가와의 연관성 같은 유난히 구체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심지어 황미수 실종 같은 말도 있었고요. 그때 갑자기 한혜라가 진태석 서재 방문을 확 열고 들어왔어요. 매우 분노에 찬 눈빛을 한 한혜라는 다짜고짜 진태석에게 큰 소리를 퍼부었어요. 당신이 올렸지? 태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뭐라고? 당신 지금 무슨 소리를? 혜라는 손가락을 떨며 소리를 질렀어요. 익명으로 돌리면 모를 줄 알았어? 내 약점 들춰서. 내가 당신한테 매달리게 만들려고. 다시 의지하게 만들려고. 진태석 얼굴이 형용할 수 없이 굳었죠. 한혜라, 정신 차려. 그런 헛소리. 헛소리? 헛소리라고? 혜라가 울컥했어요. 수아, 건들기만 해봐. 당신이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아. 태석은 말문이 막힌 사람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황 실장은 뒤에서 조용히 땀을 닦고 있었죠. 혜라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내뱉고 문을 거침없이 닫아버렸어요. 수아는 이제 내 전부야. 내 약점을 건드려 나를 조종할 생각일랑은 하지도 마. 수아를 찾은 시점에 나 무서운 거 없어. 절대 다시는 건드리지 마. 문이 찌그러질 정도로 쾅 닫혔어요. 서재 안은 잠시 멍한 정적이 돌았고요. 태석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고 해요. 진짜 차수아 찾는데. 좀 더 속도 내. 그 말투 아주 낮았는데 무섭도록 차갑더라고요. 황 실장은 바로 고개 숙였죠. 알겠습니다. 회장님. 정원은 거실로 내려오다가 방금 난 큰 소리를 들었는지 복도를 멈춰서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속으로 아주 천천히 웃더라고요. 그래. 이런 꼴을 한 번은 봐야지. 그녀의 복수는 이제 막 첫 페달을 밟은 느낌이었어요. 와, 진짜 이걸 이렇게까지 써놨네. 정원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 화면을 스크롤하며 입꼬리를 천천히 올렸어요. 매수한 기자가 방금 올린 기사였죠. 제목부터 강렬했어요. 건양가 부회장 한혜라, 예술계 거물 황미수 이력 도용 의혹. 정원은 아주 천천히 마치 맛있는 음식을 감상하듯 기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기 시작했어요. 기사 속 내용은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한혜라의 학력 헛웃은 예대 졸업, 뉴욕 첼시 전시, 브루클린 갤러리 활동, 예술재단 전속 경력, 전부 황미수 화가의 오래된 이력과 일치했고 현재 황미수는 실종 상태로 기록돼 있었어요. 기사에는 한혜라가 황미수의 커리어를 거의 통째로 가져간 정황이라고 아주 단정적인 문구까지 박아놨죠. 정원은 화면을 꾹 눌러 확대해보며 중얼거렸어요. 팩트가 아니어도 상관없지. 중요한 건 진짜처럼 보이는 거야. 기자는 정원이 시킨 그대로 진실처럼 보이는 거짓을 너무 정확하게 구현해냈어요. 그 순간 정원은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아주 잔잔하게 숨을 내쉬었어요. 한혜라. 이제 시작이야. 몇 분 뒤 건양가 전체에 이 기사가 퍼져나갔어요. 집사들, 실장들, 직원들 모두 들고 있는 휴대폰 화면이 똑같았어요. 부회장님 이력 조작 의혹. 화가 황미수와 연결된 정황. 황미수 실종. 정원은 부엌을 지나가며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걸 들었죠. 이거 진짜예요? 그 유명한 황미수 화가? 부회장님이 저걸 베낀 거라고? 직원들은 눈치 보며 말끝을 흐렸지만 이미 분위기는 확 뒤집힌 상태였어요. 정원은 속으로 크 웃었어요. 그래. 이 정도 반응은 나와야지. 그리고 집안 곳곳에서 갑자기 터지는 고함 소리. 정원은 놀란 척 얼굴을 들었지만 벌써 알고 있었어요. 이 화는 누구에게 가는지. 한혜라. 정원이 2층 복도로 올라갔을 때였어요. 당신이 올렸지. 한혜라 목소리가 거의 울음과 분노가 뒤섞인 듯 떨리고 있었어요. 정원은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죠. 저거다. 문틈으로 조용히 다가가서 안에서 들리는 대화를 들었어요. 혜라가 기사 프린트를 던지듯 책상 위에 놓았어요. 당신이 한 거지. 익명으로 올리면 내가 모를 줄 알아. 나를 궁지로 몰아서 또 당신에게 기대게 만들려고, 또 당신에게 매달리게 하려고. 진태석은 완전히 얼어있더라고요. 뭐라는 거야? 내가 왜 이런 걸? 헛소리 하지 마. 내 과거를 파는 사람이 누구야? 내가 수아 데려오니까 불안해진 거지. 내가 당신 손에 놀아나지 않을까 봐. 혜라의 얼굴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고 진태석은 난생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태석은 억울하지만 지금 자기가 반박하면 더 큰 폭발이 온다는 걸 알아. 입술만 꽉 깨물고 서 있었어요.
정원은 그 둘의 얼굴을 상상하며 방문 앞에서 긴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문을 쿵 열고 들어갔어요. 정원의 의도적 난입.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정원은 일부러 그 어느 때보다 착하고 다정한 며느리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한혜라는 정원을 보자마자 잇몸까지 드러낸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무리 며느리라도 어른들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불쑥 들어오고 그러니? 중요한 얘기 중이니 영채 너는 나가 있어. 정원은 바로 손을 내저었어요. 아니요, 어머니. 일단 진정하세요. 불쑥 들어온 건 죄송하지만 밖에서 계속 큰 소리가 들려서요. 저도 다 들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아버님이 이런 기사를 내셨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말투가 너무 침착해서 오히려 헤라의 분노를 찌르는 느낌이었어요. 정원은 한 발 더 다가가며 아주 자연스럽게 헤라를 내려다보듯 말했어요. 어머니는 지금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하시는 것 같아요. 헤라 눈이 벌겋게 충혈되며 떨렸어요. 지금 내가 나를 훈계하는 거니? 정원은 바로 표정을 누그러뜨렸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진정하시라는 뜻으로. 근데 이미 헤라의 감정은 터져 있었죠. 다 나가. 둘 다 나가라고. 정원은 살짝 놀란 척하며 뒷걸음질 쳤어요. 뒤에서는 태석이 한숨을 길게 들이쉬고 있었고요. 문을 닫기 직전에 정원은 눈빛만 살짝 반짝였어요. 그래. 무너져라, 한혜라. 정원이 내려오자 거실에 앉아있던 세미와 세훈도 분위기를 감지한 듯 굳어 있었어요. 방금 엄마 소리 지른 거 맞지? 수아 언니 찾고 나서 너무 예민해진 것 같아. 우리 엄마 안 같아. 정원은 일부러 두 사람 사이에 조용히 앉았어요. 그리고 낮게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두 분 다 어머님 마음 이해해주세요.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정신적으로도 많이 벼랑 끝이셨을 거예요. 정원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속마음은 전혀 달랐죠. 이제 시작이야. 한혜라를 건양가에서 고립시키는 첫 단계. 세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러게. 한 부회장님 요즘 너무 예민한 것 같아. 세미도 따라 말했어요. 수아 언니 찾은 뒤로 엄마가 전혀 다른 사람 같아. 이렇게 화내는 모습 처음 봤어. 정원은 입꼬리를 살짝 올렸어요. 어머님 많이 흔들리실 거예요. 그럴수록 잘 지켜드려야죠. 그 말은 완벽한 며느리처럼 들렸지만 정원의 속내는 완전히 반대였어요. 정원은 방으로 돌아오자마자 문을 닫고 기대에 앉았어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웃었어요. 그래. 이게 진짜 당신이잖아, 한혜라. 핸드폰 화면을 다시 켜 기사 타이틀을 보며 손끝으로 화면을 탁탁 두드렸어요. 우아한 척하던 얼굴들. 내가 하나씩 다 벗겨줄게. 정원 눈빛이 딱딱하게 얼어붙었어요. 내가 만든 기사 한 줄로 내 인생이 어디까지 무너지는지 잘 느껴봐. 밤, 조미양과 차기범의 집. 조미양은 넛이 나가 있는 차기범을 부축하며 집으로 들어왔어요. 오빠야 정신 좀 차려보레이. 와너키 일이 나갔노. 정원이가 건양가에서 살고 있어. 진태석, 한혜라가 살고 있는 그 집에서. 아, 오빠야. 정원이가 지금 말 못할 사정이 있다 하나. 좀 믿고 기다려주자. 응. 기범은 결국 벽에 손을 짚고 천천히 앉아버렸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진태석 후계자, 그 진세훈이가 우리 정원이를 영채라고 불렀어.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야? 응. 우리 정원이가 왜 영채냐고. 조미양 눈이 크게 뜨였어요. 아. 기범 오빠야. 그게. 미양이, 너 뭐 알고 있지? 정원이가 너한테는 말해줬지? 이게 무슨 상황인지 설명 좀 해봐. 기범은 넛이 나간 채 미양에게 다그치듯 말했어요. 아. 아니, 오빠야. 내도 모른다. 정원이가 중요하게 할 일이 있어가. 좀에만 믿고 기다려달라겠다. 진짜다. 진태석, 한혜라가 사는 건양가에서 자기 이름 차정원도 아닌 친구 이름 주영채로 살면서 할 중요한 일이 뭐가 있다는 거야. 그러다가 한혜라가 정원이 엄마인 걸 정원이가 알게 되면 기범은 가슴이 답답한지 가슴을 쓸어내리며 숨을 내쉬었어요. 정원의 행동이 단 하나도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얼굴로. 내가 그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 근데 정원이가 그 대문을 열고 나오달. 근데 말야. 조미양 입이 어정쩡하게 벌어졌어요. 기범은 점점 목소리를 잃어가며 말했어요. 그리고 정원이가 나랑 눈 마주치자마자 모른 척했어. 내가 친구 정원이의 아버지라고 소개를 하더라고. 조미양은 숨을 삼켰죠. 아이고 오빠야 진정 좀 해봐. 하지만 기범은 이미 감정을 잃어버린 상태였어요. 미향아. 내가 뭘 본 거냐?
왜 내 딸이 한혜라 집에서 살고 있어? 그 말이 끝나자 조미양은 심장이 털썩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아, 정원이. 영순 언니야가 자기 친모인 거 알고 복수한다고 건양가 안에 있다는 걸 내 어케 말하노. 이걸 우야면 좋노. 하지만 이걸 기범에게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하는 순간 기범도 정원도 죽는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 조미양은 기범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그리고 손등을 붙잡고 말했어요. 기범 오빠야. 정원이 지금 말 못할 일이 있는 기라. 아무한테도 말 못하는 사정이 있을 거야. 기범이 고개를 천천히 들었어요.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어요. 미향아. 나는 우리 정원이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바르고 밝게 자라도록 키우려 애썼다. 근데 그게 다 내 허상이었던 거야. 정원이는 이 가난한 집구석에서 이 무능력한 아빠를 만나 힘들었던 거야. 그러니 저렇게 자기 친구 행세를 하면서라도 재벌가에서 살고 싶은 거겠지? 조미양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오빠야. 정원이는 자기 앞가림 잘하는 아이다. 우리가 모르는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그 집에 들어간 기라. 기범은 손가락 끝이 떨렸어요. 근데 왜? 나한테 거짓말을 했지? 영채 행세 그만뒀다며. 다 정리됐다며. 내가 뭘 믿어야 되는데? 조미양은 기범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어요. 기범 오빠야. 정원이가 바라는 게 뭔지 모르지만 이제는 오빠가 지켜볼 때다. 정원이가 날개가 돼서 날아가고 싶은 아이잖아. 그걸 이제 건양가에서 하고 있는 거지. 기범은 고개를 떨궜어요. 입술에 힘이 들어가고 숨을 들이쉬는데도 어깨가 떨렸어요. 근데 정원이가 너무 멀리 가버린 것 같다. 조미양은 그 말에 자기도 모르게 가슴이 미어져서 눈시울이 시큰해졌어요. 오빠야. 정원이는 오빠 버리는 거 아니다. 지금은 둘 다 지켜야 해서 있는 자리일 뿐이야. 조미양은 속으로 미친 듯 외쳤어요. 정원아 제발. 네 아빠 이렇게 무너지는 거 좀 보고 얼른 정리하고 나온나. 기범은 갑자기 고개를 들었어요. 정원이가 영채 행세 그만뒀다 했을 때 말이다. 조미양이 살짝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범은 그때 정원의 얼굴을 떠올리는 듯 천천히 말했어요. 그때 정원이 눈에서 뭔가 느꼈거든. 조미양은 숨을 멈췄어요. 정원이 울다가 갑자기 소리 질렀어. 기범은 그때를 떠올리며 자기 손등을 꼭 잡았어요. 나 뱁새 아니야. 나 황새야. 나도 날고 싶어. 기범은 그 말을 조용히 따라했어요. 나 황새야, 아버지. 그 말이 자꾸 생각난다. 조미양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어요. 기범 오빠야. 그래서 더 기다려줘야 돼. 정원이가 자기 날개 다 쓰고 다치지 않을 만큼만 오빠 옆에서 지켜줘야 된다. 기범의 눈자위가 더 붉어졌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정원이는 내 딸이니까. 정원은 거울 앞에 서서 아까 봤던 아버지 얼굴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아빠 미안해. 하지만 그 다음 표정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차갑고 단단한 눈빛. 지금 물러설 수 없어. 엄마한테 날 버린 데가 반드시 치르게 해야 해. 건양그룹 본관. 사람들 다 퇴근하고 조용해진 늦은 밤이었어요. 복도 끝에서 스탠드 하나만 켜져 있고 그 불빛 아래에서 진태석 회장이 혼자 서류를 넘기고 있었는데요. 바람도 안 불었는데 종이가 스르륵 소리가 날 정도로 공기 자체가 얇게 긴장돼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복도에서 아주 작은 구두 소리가 한 번 들렸거든요. 탁, 탁. 그리고 문이 천천히 열리면서 황 실장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손에 들고 있는 서류철이 꽉 잡혀 있고 유난히 어깨가 경직돼 있었어요. 회장님 요청하신 자료 전부 준비해 왔습니다. 진태석이 고개를 아주 천천히 들었어요. 얼굴 전체가 그늘에 잠겨 있었는데 눈동자만 유난히 반짝이더라고요. 상대의 거짓을 한 번에 꿰뚫어 볼 것 같은 그 특유의 눈빛이었어요. 나보게. 말투는 조용한데 그 조용함이 사람을 더 조이는 그런 목소리였어요. 황 실장이 서류철을 책상 위에 올려두면서 손끝이 살짝 떨렸어요. 태석 회장이 그 미세한 떨림 하나까지 보고 있었죠. 생활기록부, 졸업사진들, 동창들의 증언 전부 들어있습니다. 태석이 서류철을 열었는데요. 맨 위에 놓여있는 건 오래된 앨범 사진이었어요. 초등학교 단체 사진. 아이들이 줄 맞춰 서 있는데 그중 두 아이가 나란히 서서 웃고 있더라고요. 지금의 상황을 알고 보면 너무 소름 돋는 조합이죠. 현재 건양가 며느리로 사는 주영채라고 알려진 여자.
실제 정체는 차정원, 진짜 차수아. 그리고 건양가의 부회장님 딸 차수아입니다 하고 들어온 아이. 실제 정체는 가짜 수아, 주영채. 두 아이가 어릴 때부터 아주 가까웠다는 사진이 테이블 한가운데에 탁 하고 놓이니까 사무실 공기가 확 달라졌어요. 태석이 한 장 한 장 넘기는데 잠깐 숨을 멈춘 것처럼 고요해졌어요. 둘이 이렇게 붙어 다녔었나? 작게 중얼거리는 목소리에 이상한 냄새가 섞여 있더라고요. 약간의 의심, 약간의 불쾌함, 그리고 뭔가 찾아낸 사람의 직감 같은 것들요. 황 실장이 다음 사진을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아까보다 손이 더 떨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여기서 조금 이상한 점이 발견돼서요. 태석이 펜을 내려놓고 고개만 살짝 돌렸어요. 말해보게. 그 한마디에 황 실장이 침을 한번 삼켰어요. 그리고 사진 묶음 하나를 꺼내어 조심스럽게 테이블에 놓았어요. 이 사진들을 들고 당시 학교 동창들을 만나서 확인을 했는데요. 태석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기다렸어요. 근데 그 기다림 자체가 상대를 조이더라고요. 말 안 해도 압박이 느껴지는 사람 있죠? 딱 그런 표정이었어요. 황 실장이 드디어 말을 꺼냈어요. 차정원이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 모두 이 아이를 가리켰습니다. 황 실장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얼굴은 현재 건양가 며느리로 사는 그 여자예요. 세훈의 아내라고 다들 아는 그 사람. 태석의 미간이 아주 살짝 떨렸어요. 입술이 아주 딱딱해졌고요. 황 실장이 다음 사진을 꺼냈어요. 그리고 더 조심스럽게 말을 붙였어요. 그리고 주영채가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 전부 이 아이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가리킨 얼굴은 지금 한혜라가 품에 안고 내 딸 수아야 라고 부르고 집안 모두가 진짜 수아라고 믿고 있는 바로 그 아이였어요. 그 사진이 딱 내려놓이는 순간 사무실 공기가 완전히 얼었어요. 책상 위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릴 정도였어요. 태석 회장이 사진을 한 장 들어 올렸다가 툭 하고 떨어뜨렸어요. 사진이 책상 끝에서 바닥으로 미끄러지는 소리가 이상하게 길게 들리더라고요. 황 실장이 조심스레 말을 보탰어요. 회장님, 이 아이들이 서로 역할을 바꿔 살고 있었던 것으로. 조용히 해. 태석 목소리가 낮아졌는데 그게 더 무서웠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어요. 눈을 감고 숨을 한번 들이쉬는데 마치 뭔가 되짚어보는 표정이었어요.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는 듯 했는데요. 그 순간 화면이 살짝 흔들리듯 하면서 짧은 플래시백이 스쳐갔어요. 25년 전 비오는 밤. SUV 라이트. 울음 섞인 부하의 목소리. 그리고 태석의 차가운 명령. 처리해. 한 부회장 딸은 없어져야 해. 플래시백이 딱 끊기는 순간 태석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그래서 날 속였다는 건가? 황 실장이 숨을 죽였어요. 뭔가 더 말해야 할 것 같은데. 입이 굳은 상태였어요. 태석이 휴대폰을 집어들더니 버튼을 탁탁 누르면서 공난숙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3번 울리고 난숙이 전화를 받자마자 태석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당신 딸, 지금 우리 집 며느리로 있는 그 아이, 그게 정말 당신 딸 맞나? 전화 너머에서 난숙이 순간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억지로 웃으면서 말했어요. 회장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당연히 제 딸이죠. 갑자기 왜 그러세요? 동창들은 전부 그 아이를 차정원이라 했다. 난숙의 숨 넘어가는 소리가 이어폰도 아닌데 또렷하게 들렸어요. 요즘 애들 오래돼서 헷갈린 거겠죠. 그 말투, 변명하는 속도, 호흡이 꼬인 것까지 다 들렸어요. 태석이 아주 낮게 말했어요. 당신 날 속였나? 그리고 방 안의 공기가 진짜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난숙이 재빨리 말투를 바꿨어요. 회장님, 제가 지금 가서 직접 설명드릴게요. 오해 없도록 바로 갑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태석 얼굴에 서서히 어둡고도 길게 음영이 졌어요. 건양가에 가짜가 들어왔다고? 탁탁 책상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진짜 누구를 죽일지 계산에 들어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이때 복도 쪽 그늘이 아주 살짝 흔들렸어요. 문 바로 뒤에 누군가 서 있었거든요. 흔들림 없는 눈빛, 감정이 거의 지워진 얼굴. 바로 정원이었어요. 진짜 차수아. 태석이 아직 그걸 모르는 게 더 아이러니한 순간이었죠. 정원은 문틈을 조금 열고 태석이 마지막으로 내뱉는 말을 듣고 있었어요. 찾으면 내게만 보고해. 아무도 몰래. 그리고 처리할 거다. 정원의 눈썹이 아주 조금 올라갔어요. 입가엔 미세한 웃음이 스쳤고요. 시작이네. 정원은 아무 소리 없이 복도 끝으로 걸어 내려갔어요.
그 뒷모습이 이제 공격을 준비한 사람의 걸음이었어요. 정원은 복도 끝까지 걸어가면서 휴대폰 화면을 천천히 켰어요. 바로 직전에 누가 전화를 했었는지 확인하려는 듯 최근 통화 기록을 스낵 내려봤죠. 그 순간 문 뒤에서 진태석의 낮고 얇은 목소리가 딱 하나 들렸어요. 찾으면 끝이다. 그 한마디가 정원의 귀에 정확히 박혔어요. 정원은 아주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었어요. 그 호흡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차갑게 정리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요, 회장님. 찾으면 끝이겠죠. 근데 누굴 끝내고 싶은지는 아직 제대로 모르시네. 속으로 이렇게 말해놓고 고개를 살짝 들었는데요. 그 눈빛이 진짜 섬뜩하게 맑았어요. 이제부터는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스스로 증명해주겠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문이 딩 소리를 내며 열리자 정원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평범한 직장인 퇴근하듯 자연스럽게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정원은 아주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이 타이밍에 의심해줘야 게임이 되죠. 문이 닫히면서 정원의 얼굴이 어둠에 잠겼어요. 장면 전환. 진태석, 공난숙을 기다리는 짧은 시간. 진태석은 사무실 한가운데 서서 아까 황 실장이 남긴 사진들을 다시 천천히 훑어보고 있었어요. 사진 속 아이들의 얼굴. 너무나 자연스럽게 서로 붙어있는 초등학생 2명. 둘 다 7살. 둘 다 항상 붙어 지냈던 아이들. 그걸 보는 태석의 손가락이 살짝 떨렸어요. 그 떨림이 무엇 때문인지 아무도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 보였어요. 공난숙이 자신을 속였다는 확신이 점점 선명한 형태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 탁, 탁. 책상 위를 규칙적으로 두드리던 손가락이 멈추더니 태석이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어요. 주영채 가짜 수아가 웃고 있는 사진. 그리고 옆에는 어릴 적 진짜 차수아. 지금은 정원의 얼굴. 태석이 아주 낮게 중얼거렸어요. 누가 누군지 아직도 구별을 못한다고? 그 목소리는 이미 뭔가 틀어졌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이 내는 소리였어요. 공난숙 등장. 문이 2번 가볍게 두드려지고 닥치듯 문이 열리더니 공난숙이 급히 들어왔어요. 검정 코트에 평소보다 훨씬 단정한 화장. 근데 눈빛에서 긴장이 묻어 있었어요. 회장님, 제가 바로. 왜 숨겼어? 한 문장. 하지만 칼처럼 정확했어요. 난숙이 순간 말을 잃었어요.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고요. 무슨 말씀을요? 당신 딸이 우리 집 며느리라고 했지? 난숙은 억지로 웃는 표정을 지었어요. 눈가 근육이 어색하게 굳어 있더라고요. 당연하죠. 제 딸인데요. 태석이 테이블에서 사진 한 장을 집어들더니 난숙 쪽으로 날카롭게 밀어놨어요. 초등학교 단체 사진. 그리고 그 사진 한가운데에는 2 아이가 나란히 서 있었죠. 가짜 수아 주영채. 그리고 진짜 수아 정원. 이 둘이 누군지 당신은 정확히 알고 있겠지. 난숙의 목젖이 위아래로 꿀꺽 움직였어요. 회장님, 그건 오래된 사진이고 동창들한테 물어봤다더군. 태석이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 난숙 가까이로 걸어갔어요. 전부 이렇게 말했다지. 이 아이가 차정원이다. 그리고 이 아이가 주영채다. 난숙의 안색이 확 허옇게 질렸어요. 태석이 코앞까지 다가와서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 설마 우리 며느리를 바꿔치기 했나? 난숙이 손가락을 깍지 끼고 억지로 웃었어요. 회장님, 그건 정말 오해예요. 제가 왜 그러겠지. 그 한마디에 난숙의 얼굴이 굳었어요. 태석이 눈을 아주 좁게 뜨면서 난숙의 표정을 훑었어요. 건양가에 당신 사람 심어놓고 싶었겠지. 난숙이 숨을 들이키면서 서둘러 말했어요. 아니에요. 회장님, 정말 아니에요. 오해 풀어드릴 테니까. 저한테 조금만 시간을. 난 이미 알아야 할 건 다 알았다. 태석이 손짓도 없이 돌아서면서 황 실장을 불렀어요. 황 실장. 황 실장이 바로 들어왔죠. 숨을 아예 멈춘 것처럼 긴장되어 있었어요. 누가 진짜인지 증거 더 가져와. 난숙이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회장님, 그건요. 그리고 태석이 난숙을 향해 한 번도 보인 적 없는 완전히 피해자가 아닌 사냥꾼의 표정을 지었어요. 내 집에 들어온 가짜가 누군지 내가 직접 알아낼 거다. 난숙이 말문이 막힌 얼굴로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어요. 정말로 끝까지 숨길 수 없다는 걸 드디어 깨달은 것 같았어요.
태석은 난숙을 더 보지도 않고 화면을 향해 걸어갔어요. 내가 모를 줄 알았나? 그 중얼거림이 너무 서늘해서 황 실장마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장면 전환. 정원 진실을 감지하다. 정원은 사무실 밖 어둡고 넓은 로비에서 무릎 위에 올린 핸드백을 천천히 두드리고 있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기다리고 있었죠. 눈빛이 너무 평온해서 마치 예견된 일을 확인하는 사람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잠시 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난숙이 급히 타고 내려왔어요. 정원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난숙 얼굴이 팍 굳었어요. 정원은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니, 회장님 뵙고 오셨어요? 난숙이 한숨을 고르게 내쉬었어요. 숨을 몰아쉬다가 갑자기 정원의 손목을 꽉 잡았어요. 정원아. 진태석이 알아채기 시작했어. 정원이 눈을 깜빡였어요. 놀라는 척이었지만 눈빛에는 미세한 반가움이 지나갔어요. 벌써요? 난숙이 속삭이듯 말했어요. 네가 조심해야 돼. 지금 이 상황, 조금만 삐끗하면 내가 죽어. 정원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죽을 사람을 잘못 골랐네요, 어머니. 난숙이 움찔했어요. 정원은 난숙의 손을 부드럽게 풀며 조용히 웃었어요. 회장님이 누구를 제거하려고 하는지 아직 몰라요. 난숙의 눈이 커졌어요. 근데 정원은 오히려 더 잔잔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건 제가 먼저 알게 될 거예요. 조명을 등지고 서 있는 정원의 실루엣이 굉장히 차분하고 단단해 보였어요. 이제부터 정말 시작이네요. 정원의 목소리가 조용한데도 묘하게 울림이 있었어요. 난숙과 떨어지고 난 뒤 정원은 건물 바깥으로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밤 공기가 은근히 차가웠는데 그걸 느끼는 정원의 호흡이 아주 안정적이었어요. 마치 이미 모든 걸 두세 수 앞서 계산해둔 사람처럼요. 정원은 전화기를 꺼내 천천히 화면을 켰어요. 그리고 저장된 메시지 하나를 다시 꺼내 읽었죠. 기자 반응 엄청납니다. 댓글 난리예요. 황미수 작가 실종 사건이랑 연결해서 다들 이건 진실이다 분위기예요. 정원은 아주 미세하게 웃었어요. 사람들은 진실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싶어해요. 난 그냥 도구만 줬을 뿐인데.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정원 씨. 정원이 돌아보니 주하늘이 서 있었어요. 하늘의 얼굴에는 불안과 확신이 뒤섞인 표정이 있었어요. 회장님 지금 굉장히 예민해져 있어요. 정원 씨 주변 적어도 당분간은 제가 지켜야 할 것 같아요. 정원이 고개를 살짝 기울였어요. 왜요? 하늘은 정원을 똑바로 보며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진짜 차수아가 누군지 회장님이 곧 알아내려 하니까요. 정원의 눈동자가 한순간 깊게 가라앉았어요. 하지만 그 안에 깜짝 놀람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드디어 그 느낌이었어요. 하늘이 아주 신중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회장님이 누굴 의심하는지 정원 씨도 대충 알죠? 정원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리고 그 방향은 아마 거의 맞게 가고 있을 거예요. 하늘이 놀란 듯 정원을 바라봤어요. 정원 씨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요? 정원은 오히려 더 차분하게 웃었어요. 위험해야 끝까지 가죠. 하늘은 숨을 한번 깊게 들이켰어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원 씨, 이게 정말 복수만을 위한 움직임이면 지금이라도 멈춰요. 회장님은 하늘 씨. 정원이 말을 끊었어요. 그리고 눈빛이 단단하게 굳었죠. 그 사람은 25년 전에 제 인생을 끝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이번에 끝낼 차례는 제 쪽이에요. 말투는 부드러운데 의도는 너무 분명했어요. 하늘은 잠시 말을 잃은 듯 했지만 결국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최소한 제가 위험하다고 느껴지면 바로 말해요. 저라도 움직일게요. 정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웃었어요. 고마워요. 하늘 씨는 내 편이니까. 하늘은 그 말에 잠시 표정이 흔들렸어요. 당연하죠. 그 말이 조용히 밤 공기에 흩어지는 순간 멀지 않은 곳에서 차량 라이트가 번쩍 켜졌어요. 정원과 하늘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고 어두운 골목 끝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차에서 내렸어요. 황 실장이었어요. 정원은 자세를 조금 바로 세웠어요. 하늘은 보호하듯 정원 앞으로 살짝 몸을 옮겼고요. 황 실장이 정원을 본 순간 눈빛이 아주 짧게 흔들렸어요. 여기 계셨네요, 사모님. 정원은 키가 조금 올라간 힐을 딱 맞춰 딛고 황 실장을 향해 고개만 가볍게 끄덕였어요. 무슨 일이세요?
황 실장은 한참을 말하지 못했어요. 마치 말할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처럼요. 그러다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꺼냈어요. 회장님께서 사모님 동선 좀 조심하시라고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정원의 눈빛이 아주 살짝 정말 눈치 못 채게 미묘하게 바뀌었어요. 왜요? 황 실장이 답하기 전에 하늘이 먼저 나섰어요. 회장님이 뭘 아신 거예요? 그 질문에 황 실장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리고 마치 고민하다 결심한 듯 입술을 열었어요. 회장님이 곧 진짜 차수아가 누군지 알게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정원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찔했어요. 하늘은 완전히 경계 모드로 변했고요.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죠? 황 실장이 말을 이어가려는 순간 정원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둘의 대화를 차분하게 끊어냈어요. 괜찮아요. 둘 다 정원을 바라봤어요. 정원은 미소를 띄었어요. 아무렇지 않은 미소. 근데 그 안에 엄청난 결심이 숨어 있었어요. 알면 좋죠. 황 실장 표정이 조금 얼어붙었어요. 정원이 천천히 돌아서며 하늘에게 가볍게 말했어요. 가요. 오늘은 해야 할 일 많아요. 정원과 하늘이 걸어가는데 황 실장은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어요. 그리고 혼잣말처럼 낮게 중얼거렸어요. 회장님이 맞추려는 퍼즐이 틀어지면 누가 죽을지 모른다는 걸 정원이 알고 있을까? 바람이 훅 불어서 사진 한 장이 황 실장 코트 안쪽에서 툭 떨어졌어요. 바닥에 뒤집혀 떨어진 사진. 바람에 가장자리가 살짝 들리며 그 아래에 두 아이 얼굴이 아주 잠깐 보였어요. 진짜 차수아, 가짜 차수아. 둘이 나란히 서 있는 어린 시절 사진. 황 실장은 그 사진을 주워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이젠 정말 돌아갈 수가 없구나. PART 53부 ENDING HOK 건양가 밤 불 꺼진 복도 어딘가에서 사모님 대문 앞에 계신 분이 경비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원이 고개를 돌리자 경비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차기범 씨라고 하십니다. 정원의 얼굴에서 단숨에 모든 감정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진짜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아빠, 왜 지금? 그 순간 저택 앞에서 차기범의 목소리가 어둠을 뚫고 올라왔어요. 정원이야. 정원이. 아빠랑 한 번만 이야기하자. 정원의 눈이 처음으로 크게 흔들렸어요.